안녕하세요. 코인 날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94K 중반대로 어제 영상을 올릴 때와 동일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하루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인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왜 이렇게 코인을 투자하는데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지 정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어제 영상을 올릴 때와 동일한 94.5K 이렇게 돌아와 있는데 하루 사이에 비트코인은 폭락과 조정, 굉장히 많은 일들이 겹치면서 27만 명의 사람들이 청산이 됐고 금액으로는 한화로 1조 1천억 원 정도 되는 돈이 개인으로부터 세력으로 넘어간 하루였습니다. 굉장히 공포가 시장을 짓눌렀고 비트코인보다도 알트코인들에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청산 맵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회복을 하면서 92K, 93K 라인은 지켜주구나 하면서 롱 포지션이 이 부분에서 구축이 됐었는데 이 부분을 1차적으로 정리를 했고 뒤에 비트코인 가격은 기어이 80K까지 하락을 하면서 모든 포지션들을 정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에 공포가 확대가 되고 뒤늦게 숏 포지션이 많이 구축이 되니까 세력들 같은 경우는 이 숏 포지션까지도 그냥 두지 않고 모두 정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롱, 숏 모두 굉장히 아픈 하루였고 27만 명 혹은 27만 개의 선물 포지션이 모두 다 터져나간 하루였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나서 미국 지수가 반등에 성공을 하고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도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현물을 들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생각이 들 만큼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하루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 때 보고 있는 지표에서 현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었고 이 매수하고 있는 움직임은 하락이 나올 때 약간 약해졌다가 다시 반등을 했을 때 매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던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바이낸스에서 매도가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리테일들의 바이낸스에서는 매도가 많이 일어난 부분이고 보고 있는 바이낸스 세력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표들을 봤을 때는 바이낸스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매수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리하게 되면 개인들을 보고 개인들이 던지고 있는 지표들은 하락이 유발을 하기 위해서 매도가 많이 일어났던 건 사실인데 그것 이외에 다른 곳에서의 바이낸스는 관리하고 있는 곳에서는 매수가 일어났다.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는 하락을 할 때도 꾸준히 매수가 일어났었고 이 부분 조금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부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이낸스에서 보시게 되면 10만 5천 불의 굉장히 두꺼운 매도벽이 새롭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매도벽이 형성이 되면서 가장 최근에 10만 2천 불까지 올라갔다가 하락을 맞았었는데 여기 10만 5천 불을 어떤 식으로 뚫는지를 바라보는 게 위로 상승하는 여부를 볼 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지점이다. 라는 거를 꼭 인지하면서 우리가 투자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89K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과연 그럼 지지 라인이 어디인가를 살펴봤을 때 롱텀의 코스트 베이시스 봤을 때 88K 라인이 첫 번째 지지 라인이다.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88K 라인이 과연 지켜지는지 여부 좀 봐야 되고요. 쇼터몰더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가 88K 근처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89K에서 반등이 나온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CVD 자료상으로 봤을 때도 갈색 고래가 다시 매수를 하면서 시장에 조금은 힘을 불어넣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보라고래 같은 경우는 이번 하락이 있고 나서 모두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 움직임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추세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자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코인 시장의 요동을 치고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코인 시장 자체적인 이슈보다는 이 매크로 변수가 코인 시장과 비트코인 가격에 정말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달러 인덱스가 매크로 지표의 가장 정점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나 다른 것들도 이 달러 인덱스만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대충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달러 인덱스로 퉁쳐서 봐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봤을 때 달러 인덱스가
어제 110을 돌파하면서 정말 급격한 상승을 이어나갔습니다. LA 산불 때문에 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들이 뭔가 국채를 팔아서 돈을 마련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런 부분들도 이게 확인이 된 건 아니지만 영향을 줬다, 이런 이야기도 돌 만큼 달러 인덱스가 폭등을 했고, 그 부분이 코인 시장과 비트코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89K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달러 인덱스가 내려와야, 이 부분이 밑으로 꺾여야 코인 시장과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부분이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높은 상태고, 트럼프 취임이 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한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조만간 CPI와 PPI가 발표가 되는데, 이미 예측치가 3%대를 돌파를 해서 3.3%, 코어 CPI가 3.3%가 될 거다라는 예측치를 월가에서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이 코어 CPI가 다시 재상승을 하고 있는, 그래프가 내려갔다가 이게 다시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반영이 돼서 미국채 금리가 굉장히 급등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시장이 만약에 이 C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압박을 준다고 하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전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더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지난 영상에서도 이게 원데이 투데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일이 아니다, 매크로 변수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이어진다라고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매크로 지표가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는 이유는, 미국은 정말 강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2025년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떨어진다, 이런 내러티브가 시장에 먹히고 있기 때문에 지표들이 찍히게 되고, 그러면서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만 갈 거냐라고 봤을 때 정말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걸 매크로 지표를 놓고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금리가 인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와 미국채 10년물이 계속해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금리 인하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고, 그 이유는 뭐냐? 미국 경제가 조만간 이 금리로 인해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견딜 수 있는 한계까지가 오게 되고, 그 한계가 오게 되면 미국 경제도 박살이 나고 고용도 박살이 나고 경제가 좋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이런 내러티브 또한 시장에 점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미국 소비자들의 실제 인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인플레이션 대비 실질적인 인컴을 봤을 때 비율이 너무나 폭락을 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는 미국의 소비자들의 돈이 없어지고 있다, 시장이 너무나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지표로 찍히고 있고, 최근 2025년도 1월 달에 매크로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를 그냥 종합적으로 봤을 때, 중국 주식은 5% 하락을 했고, 미국의 신용카드 연체율은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2007년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영국 30년 만기 채권 금리는 1998년, 무려 1998년입니다. 그때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정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좋지 못한, 정말 안 좋은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매크로 상황이 좋지 못하고,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어려운 상태다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매크로가 왜 중요하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약간 미국 주식의 꼬봉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럴레이션, 즉 상관계수가 0.5까지 다가가면서, 이 0.5라는 거는 미국 증시의 움직임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봤을 때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 동조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크로 지표를 통해서 미국 증시가 움직임이 변함에 따라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도 같이 동조돼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코인 시장은
굉장히 예민한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안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반응을 한다라는 것들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정말 기로에 놓인 상황입니다.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우리가 2024년도 3월부터 10월 달까지 이 조정장에서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경신하고 10만 불을 경신했을 때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거냐 아니면 2024년도 3월 달의 모습처럼 이게 하락을 하면서 반등을 하고 하락을 하면서 반등을 하는 그런 그림을 갈 거냐에 중요한 포인트 지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다만 기술적으로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이 부분. 이 거래량 부분에 있었을 때 거래량이 지난번 하락보다는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상태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에서 기술적인 지표를 보시는 분들이 볼 때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하락이 그러니까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고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패닉셀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조금은 미래에 대해서 조금은 아주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직은 존재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피터 브란트 같은 경우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이고 이 지점에서 위로 가게 되면 극락으로 가는 거고 아래로 가게 되면 정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일 거다. 같은 이야기를 기술적인 지표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지점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다만 기술적인 지표를 볼 때 RSI를 놓고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봤을 때 바닥 근처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반등을 보는 이런 분들도 존재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부분이 이 부분과 맞닿아서 이렇게 이제는 조금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기술적인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기술적인 분석, 저는 거기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되고 자 그럼 기술적인 분석 이외에 다른 부분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채굴업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4년도 말에 코인 시장이 좋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채굴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입금을 해서 팔았는데 그 부분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채굴업자들이 2025년도 1월 달이 됐을 때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셀 프레셔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매도 압력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지 못한 모습이 다시 반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포인트가 채굴업자들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쇼터몰더의 MVRV 모멘텀 지표를 봤을 때 드디어 1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맞고 이 지점 같은 경우는 늘 말씀드리지만 매수하기에 좋은 지점인데 이 모멘텀 지표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내려와서 조금 더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좋은 자리에 접어들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온체인 데이터에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던 지표 중에 그러니까 정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불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액티브 어드레스 모멘텀이 반전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반전이 돼야 시장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결정적인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지표가 조금은 밑으로 우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표의 반등 굉장히 절실하고 실질적으로 이 지표가 반등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표, 온체인 데이터들이 동반 반등을 했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정말 진짜 마지막 불태우는 불장이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액티브 어드레스 모멘텀이 돌아와야 된다. 이 돌아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자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시게 되면 액티브 어드레스 모멘텀 지표도 딱 요게 맞닿아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시장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표들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했을 때 시기까지 지켜보면서 이 시장을 바라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